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시은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 바이오팜이요. 아, SK 바이오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5천 원에 10%예요. 아, 11만 5천 원이면 혹시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아니요, 전에. 아, 그 전에 매수하셨고요. 예. 아,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네. 요즘에 자꾸 장도 안 좋고 빠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 싶어갖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바이오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셀트리온이요. 아, 셀트리온 갖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자세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네.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시현 팀장님의 SK 바이오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오전에 11만 5천 원 부근에서 시작했는데 계속 빠졌어요. 지금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긴 한가 이럴 정도로 바이오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셀트리온도 또 갖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둘 다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가 또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HLB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시간 외에서 HLB 그룹주들이 모두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HLB 그룹주가 지난 5월부터 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뤄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다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SK 바이오팜이 지금 미국 쪽에서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미래의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또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빠른 수급보다는 조금 느릴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다만 그동안 받지 못했던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이슈가 내일부터는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종목 교체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들 다만 내가 추가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라면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그어봤는데 항상 10만 원 그 아래 라인대에서 좀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대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대를 터치하게 되었을 때 지지가 나와서 턴을 했을 때 두 번째 계좌 만드셔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물량을 좀 어느 정도 담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2만 원 라인대가 약간의 박스권 라인대를 어느 정도 만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 비중 조절을 한 50% 정도는 진행을 하시면서 좀 박스권 매매를 또 통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자세한 가격 전략 말씀드려봤고요.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팜이나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국정보인증이요. 한국정보인증이요. 매수가랑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200원에 매수가는 30%요. 5,200원이요? 예. 그럼 최근에 올해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예, 얼마 안 됐어요. 그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거 맞으실까요, 시청자님? 예, 예. 네. 팔아야 되나, 갖고 가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유중님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뭐 젠슨항뿐만 아니라 저커버그 CEO까지 양자 네네. 컴퓨터 상용화에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줄줄 미끄러지고 있는데 한국 정보 인증은 그래도 약간은 좀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신현님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그 하나의 모멘텀만 보고 지금 한국정보인증을 5,200원에 혹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예. 일단은 이제 이 기업이 일단은 정보 인증 기관 쪽 관련해서 이제 OTP라든지 혹은 뭐 보안 인증서라든지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또 되어 있는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좀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들은 물론 이제 양자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에 좀 관련 재료가 또 워낙 또 크게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일단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가 양자 OTP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개발력 부분들이 좀 인증을 받으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일단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양자 컴퓨터 쪽 같은 경우는 앞전에 뭐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 상용화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좀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걸 짧게 보고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양자 암호 쪽에 관련해서 좀 길게 보고 대응을 할 것이냐 그 차이점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일단은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가 일단 다우 기술이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샤방넷 쪽에서도 좀 업무 제휴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샤인오케이 쪽에서도 이미 업무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포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용자 수가 지금 굉장히 분기마다 견조하게 또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매출로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 분석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재무 구조를 좀 놓고 보니까 분기별로 일단 저는 성장이 올해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부채도 그렇게 높은 기업이 아니에요. 부채 자체가 지금 한 6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반대로 유보율이 지금 800% 정도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워낙 양자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가 컸기 때문에 그런 쪽에 따른 좀 어느 정도 일부 기술주들의 좀 급락 부분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도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미 보시는 것 같이 좀 갭이 좀 많이 떠 있는 모습이죠. 4,900원대에서 아래 라인이 한 4,500원대까지 갭이 좀 떠 있는 상황에서 외봉을 찍고 좀 급락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까지도 많이 줄면서 축소가 되면서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일단 한국정보의 인증에는 오히려 비중을 더 높여가지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좀 평단을 낮추는 이런 전략보다는 일단 저는 들고 가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이런 양자암호 쪽 같은 경우가 한번 빠지면 또 굉장히 급격하게 또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다가 또 손절가 라인을 워낙 좀 길게 잡으면 또 손실폭이 또 커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4,000원대를 좀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싶습니다. 4,000원대까지도 만약에 눌림이 나오고 여기 구간마저도 이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밑으로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한국정보인증이 반등이 명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4,000원도 안 찍고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일단은 저는 한 4,900원에서 5,000원대에서 물량 한 반절 정도는 일부 약손절 진행하시고요. 남은 물량은 일단은 매수가 이상까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자암호 관련해서 한국 첨단 소재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재무적으로나 탄탄한 기업이다. 한국 정보인증 관련된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또 냉철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됩니다. 0924번님의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KG 에코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7,6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끝없는 하락 속에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한 것 같은데 2025년에는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좀 생소한 기업이긴 하고 시장에서 좀 워낙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2025년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잘 모르는 기업,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시장에서 소외가 된 종목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사명이 좀 변경이 된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G ETS가 사명이 변경이 되었는데 네, 뭐 그렇게 지난 얘기하니까 알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네. 좀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친환경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중유, 뭐 이런 디젤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게 가장 크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고 하셨는데 바닥인지 아닌지는 정말로 바닥 탈출해야지 바닥이었구나를 알고요. 사실 지금처럼 사람들의 언급이 없고 거래량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바닥을 단언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야 할 것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도 과거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 라인대에서 지지 라인대를 그렸을 때 여기가 바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하향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5년 전망, 뭐 기업은 좋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하반기에 수주를 받은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전망치는 좋을 수가 있기는 한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들의 주가가 펀더멘털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스토리에 따라서 주가의 수급 쏠림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시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바닥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좀 이제 희망을 주고 싶어하는 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확인을 좀 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조금 더 홀딩을 하겠다 하시면은 121선 라인대까지는 보겠습니다. 항상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우하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121선 라인대를 크게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꼬꾸라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은 경향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차적으로 121선 라인대까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때 라인대에서 갑자기 이슈라든지 어떤 모멘텀이 터져서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갔다 하시면 그때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바라보고 있는 뷰 자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없는 섹터라든지 우리나라 관련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닥권을 찍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만약 반등이 나오면 비중 조절해 보시고 다른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나 핫한 섹터로 옮겨가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2795번님의 현대 로템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64,000원이시고요. 비중이 70%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조금씩 손절한 게 이 정도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최진호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급락 나오기 직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뭐 추가 매수도 한 비중이신 것 같고 현대로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또 최근에도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폴란드 정국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에 좀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많이 좀 조성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방사청에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사실 무근이라고 좀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좀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다시 또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산주를 바라보는 이 포인트 자체는 여전히 저는 올해도 계속해서 성장성은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좀 4분기 기준이죠. 한 10월부터 12월까지 뭐 K9부터요. 그리고 뭐 천무, 현무같이 해서 분기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최대치를 또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 올해 좀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게 나와주려면은 상반기 때 확실한 수출에 대한 빅딜의 성사가 만약에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의 되돌림 역시도 다시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멀티플을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뭐 금융 투자할 거 없이 메이저 쪽에서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저는 근데 비중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70% 정도의 지금 64,000원대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저는 현대로템이 여기서 만약에 막히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저항을 많이 받게 되면 한 5만 9천에서 6만 원대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 구간대를 과연 현대로템이 강하게 좀 뚫어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보통 주봉에서 지금 4주 넘게 양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아래쪽에 거래대금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거래량이 좀 일정하게 위로 올라가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중심부 라인에 한번 좀 거래량이 튀었다가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또 양봉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렇게 보통 위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튀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전히 시세에 대한 촉발 가능성은 크게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하락으로 다시 터닝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상방으로 좀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식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59,800원에서 한 6만 원대 먼저 돌파 흐름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대에 좀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를 만약에 현대로템이 확실하게 좀 매물 소화해주면서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매수가 거의 근접하기에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만약에 꺾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뭐 현대로템을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레일솔루션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은 좀 덜어내시다가 추후에 기회가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그때 또다시 비중을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해서 위쪽에 있는 평단을 좀 아래쪽으로 낮추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린 그 저항대 구간을 충분하게 돌파해주면은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도 또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습니다.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 이후에 전략 궁금하시다면 또 저희한테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두 분께 자세하게 내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대원전선 대원전선이요. 3,600원에 10%인가 그렇습니다. 3,600원에 10%요. 예, 예. 어제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예. 하락 전환해서 예,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예, 부분 한번 감사합니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김신 팀장님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전선이나 전력, 변압기 쪽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돌아선 기업들이 많아요. 추가적인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대감이 그래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일에 굉장히 급등했던 라인대인데 절반 라인대 훼손하지 않고 그 위에서 좀 움직임이 나와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LA 산불과 관련했을 때 여전히 추가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원전선이 LA 쪽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움직였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사실 지금 이게 잡혔으면 좋겠는데 쉽게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추가 확산 위협에 대해서 또 비상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내용들 자체는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한 3천억 원 이하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하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기업이 또 미국 LA 전력청에 대해서 테스트 마치고 현재 프로젝트 요청할 때마다 납품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내용, 그러니까 실질적인 스토리가 있는 기업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매수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데 한 4,100원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추가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래서 4,500원 라인대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목표가 같은 경우에 단계별로 진행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 전환했지만 너무 연연하지 말자. 목표
목표 주가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는 종목 갖고 계신 투자자분 계시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가지고 계실까요? DS 단석이요. 네, DS 단석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3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13만 원이요. 네. 지금 시간에서 4% 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때 신규 상장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좀 됐어요, 매수. 좀 오래되셨고요.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제 좀 길게 더 가져가야 되는지, 네.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떤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 내용은 김시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지금 DS 단석 공모가가 10만 원이었는데 현재가가 31,400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청자님께서의 이제 부족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신규 상장주에 접근을 했을 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트레이딩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주지 못했다라는 점 첫 번째. 네. 그리고 지난 10월과 12월 사이에서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그때 사실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동안 깨지 않고 올라갔던 라인대를 깨고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의 정리는 또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두 번째 실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평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정리를 하시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지금 사실 비중도 사실 30%라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리고 항상 깨지 않던 라인대들을 깼을 때 그때 비중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에 대한 현금을 또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또 엿보는 겁니다.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간 외에서 4% 정도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SAF 원료 쪽에 대한 수출 임박에 대한 내용들, 유럽 진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고 지난 10월과 11월 달에도 움직였을 때 이와 비슷한 내용들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탕에 대한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관련했을 때 지금 추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 DS 단속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SAF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결국 뭐 전 세계에서 친환경 쪽에 대한 트렌드가 나와주고 있고 항공유를 쓸 때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DS 단석이라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13만 원 라인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홀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비중 조절에 대한 자리까지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면 21,0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라인대는 꼭 깨면 안 된다라는 점까지만 인지해 보신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항공유 SF 시장 관련한 모멘텀 DS 단석을 받아볼 수 있다. 추가적인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신규 상장주 하나 더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1번님이시고요. 토모큐브를 가지고 계십니다. 14,7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네. 시청자님도 참 고수이신 것 같아요. 현재 수익을 잘 내고 계신데 이렇게
좀 잘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신규 상장 종목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토모큐브가 유리기판 쪽으로도 좀 엮여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일단 지금 토모큐브가 가지고 있는 이 오노 가이드라는 이 측정 장비 부분들, HT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유리기판을 검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 있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기판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꽤 먼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수면 안으로 좀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예상보다 빠르게 유리기판 시장이 좀 빠르게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H밴 쪽과 거의 뭐 비슷한 사이클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검사 장비 쪽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주력 제품군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수급적인 랠리가 또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고요. 또 이제 홀로그래피 현미경 사업을 좀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 홀로그래피 현미경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른 타 기업들 대비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지금의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4배, 5배 이상의 지금 기술 격차 부분들도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력 사업군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 경쟁력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 또 HT라는 그 제품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훈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장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를 좀 유지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뭐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권이 확실하게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 같다면은 저는 오히려 한 10% 정도는 좀 확정 수익이 낼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신고가 라인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저는 10% 정도 확정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17,500원대를 만약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한 반절 정도로 확정 수익을 먼저 내고 나서 나머지 반절을 좀 끌고 가는 매매 전략이 좀 맞고요. 30%에 대한 비중 부분들을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봐야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부 어느 정도 확정 수익 내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확정 수익을 내야만이 내가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 흐름들이 움직였을 때 당시에 오히려 좀 실망감도 좀 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확정 수익 내는 부분들은 17,500원대를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 여기를 이탈 안 하면은 일단 확정 수익 10% 정도 내고 20% 끌고 가시고요. 만약 이탈하면은 15% 정도는 확정 수익을 내고 나머지 15%는 그대로 좀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7,500원 구간을 확정 수익 구간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신규 상장주 하나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41번님께서 MOT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6,800원에 비중은 17%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김시인 팀장님께 이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DS 단석 흘러내리는 걸 보니까 참 신규 상장 종목도 들어가면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MOT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신규 상장주가 가장 어려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 참 좋아하세요. 최근 네. 신규 상장주가 한번 이슈 받고 움직였을 때 아무래도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깨끗하고 수급들도 좀 깨끗하다 보니까 그거 무시하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많아서 신규 상장주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기업의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이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삼성 SDI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움직였던 가장 큰 요인은 테슬라의 모델 Y가 이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 쪽에 대한 밸류체인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LNF, 대주전자 재료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상승 탄력도를 보여줄지에 대해선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신규 상장주인 만큼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조금 남아 둘 수는 있기는 한데 다만 굉장히 큰 수익보다는 그래도
본전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박스권 매매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슈가 있는 쪽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신규 상장주이인 만큼 박스권 전망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온다면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